불치병 걸린 시한부 환자야. 그런데 한국 병원을 가보자고? 지금 제정신이야? 여기 카타르에 한 왕족 남성이 있습니다. 그는 그의 병을 고치기 위해 세계적인 병원들을 통해 치료를 받았지만 효과가 없었다고 하는데요. 그런 그가 한국 한의학을 통해 치료를 시작하자마자 충격적인 결과에 놀랐다고 합니다. 결국 이 남성은 왕실에 알렸고 그가 내뱉은 한마디에 카타르 전역이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과연 어떤 사연인지 지금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제 침실의 황금빛 천장을 바라보며 아침 햇살이 화려한 무늬 위를 비추는 모습을 지켜보았어요. 제 이름은 파리드 빈 하마드 알 사파입니다. 카타르의 가장 부유한 왕실 가문 중 한 곳에서 태어났음에도 지난 2년 동안 진정한 생동감을 느끼지 못했어요. 다시 다리에 고통이 몰려왔고 이를 악물며 비단 시트를 꽉 쥐었어요. 의사들이 희귀한 신경계 질환이라고 말씀해주신 지 2년이 되었는데 그 질환은 서서히 저의 걷는 능력, 움직이는 능력을 앗아가고 있었거든요. 그때 비서 자말은 문가에 서서 독일에서 오신 의사께서 도착하셨습니다. 라고 말해주었어요. 저는 한숨을 쉬며 손을 흔들면서 또 다른 의사라니 시간 낭비만 할 뿐이야? 라고 생각했답니다. 대저택의 큰 창문 너머로는 부와 야망으로 세워진 도화에 반짝이는 하늘이 보였어요. 하지만 세상의 모든 돈으로도 제 망가진 몸을 고칠 수 없다는 사실은 변함없었어요. 저는 카타르, 미국, 독일, 스위스의 최고 의사들을 만나고 첨단 병원에서 수백만 달러를 들인 치료를 받아보았지만 아무런 효과도 없었어요. 계속해서 좌절만 할 뿐이었죠. 자말이 조심스럽게 제 침대 쪽으로 다가와 다른 치료 방법을 제안해보겠다고 했을 때 저는 그의 손에 든 태블릿을 보며 또 다른 방식의 치료요? 또 다른 헛된 희망인가요? 라고 짜증스러워했어요. 그러자 자말은 이번 치료가 한국과 관련되었다고 설명해 주었어요. 저는 한국이라고요? 라며 찡그린 얼굴로 생각했어요. 지금까지 텔레비전에서 본 화려한 색채, 귀에 쏙쏙 들어오는 음악, 그리고 로맨틱한 이야기들만 알던 나라라서 진지한 의료가 이루어지는 곳이라고는 상상할 수 없었어요. 그러나 자말은 한국에는 수천 년의 역사를 가진 전통 의학 체계가 있다고 했어요. 현대의학 기술과 결합하여 많은 분들이 제 상황과 비슷한 질환으로부터 긍정적인 결과를 얻었다고 덧붙였어요. 그 말에 저는 거의 웃음이 나올 뻔했어요. 세계 최고의 첨단 의료기기를 다 써보고도 해결할 수 없는 이 병을 한국이요? 그러나 자말의 눈빛 속에서 진심 어린 희망이 느껴졌어요. 결국 저는 단호하게 보여주세요. 라고 말했어요. 자말은 태블릿을 건네주고 한국 전통의학, 침술, 한약 치료 및 성공 사례에 관한 여러 기사를 보여주었어요. 첨단 치료법과는 달리 다소 원시적으로 보였지만 선택지가 없었어요. 저는 서서히 고통 속에서 생을 마감해가고 있었고 고민할 시간이 없었어요. 결국 저는 치료 일정을 잡아주세요. 단 가족에게는 아직 말하지 마세요. 헛된 희망을 주고 싶지 않으니까요. 라고 말했어요. 2주 후 제 전용 제트기는 대한민국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했어요. 조수들이 저를 휠체어에 태울 때 저는 주위를 경계심 가득히 둘러보았어요. 하지만 공항은 청결했고 매우 현대적이었어요. 제 예상과는 전혀 달랐어요. 공항 로비에서 한 젊은 한국 여성께서 정중하게 인사를 하며 파리드님, 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이번 체류 동안 통역을 맡게 될 김지연입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녀의 영어는 아주 유창했고 전문적이었어요. 지금까지의 진행으로 볼 때 입국 수속은 10분도 채 걸리지 않을 것이라 설명해 주셨고 모든 것이 편안하게 이루어지도록 준비되어 있다고 하셨어요. 그 말대로 순식간에 우리는 밖에 대기 중인 고급 차량으로 이동했고 그 효율성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서울 시내를 달리며 한국은 이렇게 모든 것이 체계적으로 운영되나요? 라고 물었더니 지연님께서는 미소로 저희는 효율성과 함께 따뜻함도 중요하게 여깁니다. 체류 중에 그 두 가지를 모두 경험하시게 될 거예요. 라고 답해 주셨어요. 차창 밖으로 펼쳐진 도심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전혀 달랐어요. 반짝이는 고층 빌딩들 사이로 고즈넉한 사찰들이 자리하고 거리도 깨끗하며 교통도 질서 정연했어요. 다른 도시에서는 느껴보지 못한 균형감이 있었어요. 도로의 요철로 인해 다리에 통증이 다시 몰려올 때 저는 우리는 어디로 가는 건가요? 라고 물었어요. 지연님께서는 전통의학 클리닉에서 이민수 원장님을 만나실 겁니다. 몇 주 동안 고객님의 의료 기록을 검토하시고 특별한 치료 계획을 마련하셨답니다. 라고 설명해 주셨어요. 잠시 눈을 감으며 저는 지금까지 시도했던 수많은 치료 계획과 도움을 약속했던 의사들의 얼굴을 떠올렸어요. 과연 이번 치료는 도움이 될까요?
차량은 고층 빌딩 사이에 자리한 현대적인 건물 앞에 멈췄어요. 외관은 의료시설보다는 고급 스파를 연상케 했고 휠체어로 입구를 들어서자 은은한 한약재 향과 잔잔하게 흐르는 물소리가 저를 맞이했어요. 곧 백색 가운을 입은 한 남성께서 정중하게 인사를 하며 다가오셨어요. 그는 파리드님, 저는 이민수 원장입니다. 오늘부터 고객님의 치료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의 자신감에 저도 모르게 자세를 바르게 했어요. 비록 다시 희망을 품기는 어려웠지만요. 저는 그의 눈을 바라보며 한국 의학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저는 다른 모든 것을 시도해 보았거든요. 라고 직접 말씀드렸어요. 이에 이 원장님께서는 마치 여러 번 들어온 듯한 미소를 지으며 때로는 가장 오래된 지혜가 가장 새로운 희망을 드립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라고 답해 주셨어요. 그렇게 저를 클리닉 내부 깊숙이 모시며 치료가 시작되었고 저는 이곳이 과연 제게 다른 결과를 가져다 줄 수 있을지에 대한 생각밖에는 없었어요. 진료실에 들어섰을 때 저는 놀랐어요. 원시적이거나 조금은 무서운 분위기를 예상했는데 굉장히 평온했어요. 자연스러운 나무 바닥, 부드러운 조명, 그리고 허브의 은은한 향이 공기를 채우고 있었어요. 큰 창문 너머로는 작은 정원이 보였고 그곳에는 바람에 살랑거리는 벚나무 한 그루가 있었어요. 전혀 병원 같지 않았어요. 이 원장님께서 편안한 치료용 침대에 앉으시라고 손짓하셨어요. 지금 진찰해도 괜찮으실까요? 라고 말씀하셨을 때 저는 어색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저는 이미 세 대륙의 의사분들께 진찰받았어요. 아무도 제게 도움이 되지 못했어요. 라고 답했어요. 이 원장님께서는 제 태도에 크게 개의치 않으시고 서양 의사분들은 문제점을 찾으려고 하시지만 저희는 전체적인 몸의 불균형을 보려고 합니다. 라고 설명해 주셨어요. 이 원장님께서 제 손목을 잡으시고 여러 부위를 눌러 맥박을 확인하시는 모습을 의심스럽게 지켜보았어요. 저는 속으로 손목만 만져서 무슨 정보를 알겠어? 라고 생각했어요. 세계 최고의 병원들이 수백만 달러짜리 기계로 제 몸 구석구석을 스캔했는데 이분께서 손목 만져서 진단하시다니 말이 안 된다고 느꼈어요. 그러나 이 원장님께서는 인내심 있게 맥박은 많은 것을 말해줍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는 정도뿐만 아니라 몸 전체의 에너지 흐름의 질까지 알 수 있지요. 고객님의 왼쪽 맥박이 오른쪽보다 약한 걸 보니 내부 장기에 불균형이 있습니다. 라고 설명해 주셨어요. 이어서 이 원장님께서는 제 혀를 검사하시며 혀를 내밀어 보라고 하셨어요. 고객님의 혀는 창백하고 양쪽에 이빨 자국이 보입니다. 이는 체력 저하와 혈액순환 부진을 나타냅니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 후엔 여러 가지 질문들이 이어졌어요. 잠은 잘 주무시나요? 소화는 어떠신가요? 고통이 뜨겁게 느껴지시나요? 아니면 차갑게 느껴지시나요? 아침과 저녁 중 어느 때가 더 심하신가요? 특정 음식이 증상을 악화시키거나 완화시키시나요? 서양 의사분들께서는 한 번도 이런 질문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마침내 이 원장님께서는 이제 고객님의 상태를 이해한 것 같습니다. 서양 진단은 질병의 이름만 붙이지만 왜 몸의 균형이 깨졌는지는 설명하지 못합니다. 저희는 침술, 한약, 그리고 적절한 음식을 사용해 몸의 조화를 회복시킬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바늘과 식물요? 그게 기적의 치료법인가요? 라고 의심을 감추지 못했어요. 그러자 이 원장님께서는 미소로 기적은 아닙니다. 단지 수천 년의 지혜일 뿐입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후 이 원장님께서는 얇은 은색 바늘들을 준비하셨어요. 저는 다가오시는 모습을 보면서도 긴장되진 않았어요. 이미 너무 많은 고통을 견뎌왔으니까요. 약간의 감각은 느끼시겠지만 통증은 없으실 겁니다. 라고 안심시켜 주셨어요. 첫 번째 바늘이 제 손, 엄지와 검지 사이에 들어갔어요. 저는 아주 작은 따끔함과 함께 전기가 흐르는 듯한 이상한 감각을 느꼈어요. 불쾌하지는 않았지만 확실히 달랐어요. 이어 여러 바늘들이 들어갔어요. 바늘 하나하나마다 저는 오랫동안 묻어 있거나 아팠던 부위가 부드럽게 깨어나는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이 원장님께서는 조명을 약간 어둡게 하시며 이제 에너지가 30분 동안 흐르게 할 것입니다. 편안히 쉬세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배경에서는 전통 한국 악기의 잔잔한 음악 소리가 흐르고 있었어요. 마치 흐르는 물과 바스락거리는 나뭇잎 소리를 연상시키는 듯 했어요. 어느새 제 몸은 저도 모르게 이완되기 시작했고 오랜 시간 굳어있던 긴장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느낌이었어요. 누워있는 동안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2년 동안 항상 동반했던 다리에 타는 듯한 고통이 조금씩 잦아들기 시작한 거예요.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지만 눈물이 날 정도로 큰 변화였어요.
오랜 시간 고통 없는 순간을 경험한 적이 없었으니까요. 이 원장님께서 돌아오셔서 바늘들을 제거하실 때 저는 고통이 다시 몰려올까 걱정했어요. 실제로 고통은 돌아왔지만 이전보다는 덜 심했어요. 어떠신가요? 라고 물으실 때 저는 조심스럽게 뭔가 달라졌어요. 고통은 여전히 있지만 덜한 것 같습니다. 라고 대답드렸어요. 그러면서 이 원장님께서는 이것은 시작일 뿐입니다. 앞으로 하루 3번 복용하실 한약을 준비했어요. 그리고 오늘 밤에는 치유 음식도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지연님께서는 이 원장님께서 전통 한식당에서 고객님 전용으로 준비한 요리로 치료 효과를 보완하고자 하셨습니다. 라고 덧붙여 주셨어요. 그렇게 저는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클리닉을 나왔어요. 작은 바늘 몇 개의 치료가 2년 동안 값비싼 약들이 이루지 못한 효과를 보였다는 사실이 믿기 어려웠어요. 희망을 크게 품고 싶지는 않았지만 분명 무언가가 달라졌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날 저녁 지연님께서 동행해 주셨고 도시가 내려다 보이는 아름다운 한식당으로 모셔다 주셨어요. 테이블에는 최소 15가지의 작은 요리들이 정갈하게 차려져 있었어요. 이게 다 뭐죠? 라며 저는 낯선 음식들을 바라보며 물었어요. 지연님께서는 이것이 한식입니다. 발효된 김치는 소화를 돕고 버섯은 면역력을 강화하며 생선은 오메가 지방산을 제공해 염증을 줄여줍니다. 라고 설명해 주셨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한 숟가락의 국을 맛보았는데 그 풍부하고 구수한 맛에 놀랐어요. 카타르에서 익숙했던 밋밋한 병원 음식이나 무거운 요리들과는 전혀 달랐어요. 맛있네요. 라고 솔직히 인정하며 여러 요리를 시도해 보았어요. 매콤하고 달콤하고 새콤한 다양한 맛들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었어요. 식사가 끝난 후 저는 묘하게 활력이 솟는 것을 느꼈어요. 오랜 시간 짓눌렸던 무거움이 조금은 가벼워진 듯했고 머리도 한동안 맑아진 기분이었어요. 그날 밤 호텔에서 저는 몇 년 만에 깊게 잠이 들었어요. 진통제도 수면제도 없이 오직 작은 바늘들과 치유 음식의 효과만 남아 있었거든요. 다음 아침 저는 몸을 점검하며 누워 있었어요. 고통은 여전히 있었지만 무언가 달라졌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어쩌면 이 낯선 나라와 그 오랜 전통의학이 다른 곳에서는 잊혀진 무언가를 알고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작은 희망의 불씨가 제 안에 타오르는 것 같았어요. 한 주가 꿈만 같았어요. 매일 아침 전날보다 조금씩 나아진 기분으로 눈을 떴어요. 변화는 처음엔 아주 미세했어요. 고통이 잠시 잦아들어 다른 생각을 할 수 있는 작은 순간들이었죠. 그러나 일주일이 지나서는 손가락을 움찔하지 않고 움직일 수 있었고 척추로 타는 듯한 고통 없이 다리를 움직일 수 있었어요. 오늘 이 원장님께서 새로운 치료법을 제안하셨어요. 오늘은 뜸 치료를 해보겠습니다. 라고 이 원장님께서 익숙해진 치료용 침대에 앉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진료실은 이제 제게 안식처가 되어 나무벽과 부드러운 조명이 외부의 소란스러움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었어요. 저는 뜸이요? 라며 물었어요. 이 원장님께서 작은 원뿔 모양의 뜸 재료들을 쟁반 위에 준비하시는 모습을 보았어요. 지연님께서 뜸 치료는 불에 태운 한약재를 이용하여 신체의 특정 부위를 따뜻하게 해주는 치료법입니다. 라고 통역해 주셨어요. 처음엔 확신이 서지 않았지만 일주일 전보다 이 원장님에 대한 신뢰가 쌓여 있었기에 믿기로 했어요. 이 원장님께서는 제 상태가 조금씩 나아지게 해주셨어요. 이 원장님께서는 제 다리와 팔의 특정 부위에 작은 한약 재료 원뿔들을 놓으시고 조심스럽게 불을 붙이셨어요. 불꽃이 타오르면서 은은한 따스함이 제 근육에 퍼졌고 오랫동안 꽉 조였던 긴장이 서서히 녹아내리는 듯 했어요. 마치 구름 사이로 스며드는 햇살처럼 부드럽지만 강력했어요. 이 원장님께서는 뜸 재료들을 주의 깊게 관찰하시며 이렇게 하면 에너지가 더욱 자유롭게 흐를 수 있습니다. 고객님의 상태는 에너지 정체가 원인인데 이는 생명력이 제대로 순환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일주일 전만 해도 에너지나 생명력 같은 말에 눈을 굴렸을 텐데 이제는 그냥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어요.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지만 결과를 부정할 수 없었거든요. 치료 후 지연님께서 한 가지 제안을 해주셨어요. 파리드님, 기분이 괜찮으시다면 근처에 전통 정원이 있습니다. 가벼운 움직임과 신선한 공기가 치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잠시 머뭇거렸어요. 한국에 온 이후 호텔, 클리닉, 식당만 오가며 외출은 거의 하지 않았으니까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고 말했고 저는 놀랍게도 휠체어 대신 지팡이 하나로 걷고 있었어요. 일주일 전만 해도 불가능했던 일이었죠. 정원은 제 숨을 먹게 했어요. 분홍빛 꽃이 만발한 벚나무들이 줄지어 서 있고
정가락에 다듬어진 돌길이 이어졌으며 작은 시냇물이 바위 위를 살며시 흘러갔어요. 모든 식물과 돌 하나하나가 제각기 의미를 지닌 듯 했어요. 참 아름답네요. 라고 저는 몇 달 만에 걸어본 거리 끝에 있는 벤치에 앉으며 감탄했어요. 지연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이 정원은 고객님의 치료 원리와 비슷하게 모든 것이 균형과 조화를 이루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저는 벚꽃 하나가 시냇물 위에 떠내려가는 모습을 바라보았어요. 그 꽃은 잠시 머무르다 부드러운 물살에 실려 사라졌어요. 지연님께서는 미소 지으며 한국 문화는 조화를 최우선으로 여깁니다. 진정한 힘은 지배가 아니라 균형에서 나옵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 오후 이 원장님께서 전통다도 체험에 초대하셨어요. 정원 안의 작은 목조 정자에 앉아 쿠션에 기대어 한 노 다도인이 정갈하게 녹차를 준비하는 모습을 보았어요. 그녀의 동작은 정밀하고 우아했어요. 섬세한 녹차 한 모금을 마시며 저는 깜짝 놀랐어요. 통증에 대해 생각하지 않은 제 자신을 발견했거든요. 고통은 여전히 있었지만 더 이상 제 모든 의식을 잠식하지 않았어요. 2년 만에 진정한 평화를 느낀 순간이었어요. 다도인이 한국어로 부드럽게 말씀하셨고 지연님께서 맑은 마음으로 차를 받는 손님은 한 모금의 천국을 맛볼 수 있다. 라고 통역해 주셨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일주일 전에 제 모습과는 달리 과거의 크고 비싼 치료법과 첨단 기술, 유명한 의사만을 찾았던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어요. 치유는 단순히 균형, 마음가짐, 그리고 조화에서 오는 것임을 깨달았어요. 저녁이 되어 지팡이를 짚고 차로 돌아가는 길. 현대적인 고층 건물 옆에 고대 사원이 자리 잡은 모습을 봤어요. 옛것과 새것이 나란히 존재하며 서로를 압도하지 않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한국에 대해 제가 오해했었어요. TV에서 본 것만으로는 알 수 없는 깊이가 있더군요. 라고 저는 지연님께 고백했어요. 지연님께서는 많은 방문객들이 비슷한 오해를 하십니다. K-팝만 기대하고 오시다가 훨씬 더 소중한 것을 얻어가시죠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호텔에 돌아온 후 오늘 제가 지난 2년 동안 걸었던 거리보다 훨씬 많이 걸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다리에는 피로감이 있었지만 병으로 인한 그 타는 듯한 고통과는 다른 근육을 다시 쓰는 즐거운 고통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창문을 열어놓고 잠에 들었어요. 서울의 소리, 그 도시가 주는 새로운 감동을 들으면서 말이죠. 한국에서의 마지막 한 주가 너무 빨리 다가왔어요. 이제 제 스스로 설 수 있었고 지팡이 없이 짧은 거리를 걸을 수 있었어요. 2년 동안 제 삶을 지배했던 지속적인 고통은 관리 가능한 정도의 아픔으로 물러갔어요. 마치 기적처럼 느껴졌어요. 그때 문 두드리는 소리에 생각이 끊겼어요. 지연님께서 평소처럼 밝은 미소를 띠며 들어오셨어요. 안녕하세요, 파리드님. 오늘 이 원장님과 마지막 평가 준비되셨나요? 라고 지연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저는 도움 없이 재킷을 걸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또 하나의 작은 승리였죠. 벌써 한 달이나 지났다는 게 믿기지 않아요. 클리닉으로 가는 차 안은 씁쓸하면서도 달콤했어요. 이제 익숙해진 거리들을 지나며 모든 세부 사항을 마음에 새기고 있었어요. 형형색색의 간판이 있는 편의점, 공원에서 운동하시는 노인들, 현대식 정장과 전통 한복을 입은 사람들이 일터로 서두르는 모습들이 스쳐 지나갔어요. 여기가 그리울 것 같아요. 라고 저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지연님께서는 미소 지으며 한국은 언제나 파리드님을 환영할 거예요. 라고 답해 주셨어요. 클리닉은 이제 제게 집처럼 느껴졌어요. 허브향, 부드러운 음악, 나무 바닥 등 모든 것이 깊은 위로를 주었어요. 이 원장님께서는 제가 도움 없이 걸어 들어오는 모습을 보시며 따뜻한 눈빛으로 맞아주셨어요. 파리드님, 고객님의 회복은 제게 큰 영광입니다. 라고 이 원장님께서 정중히 인사하셨고 저도 한 달 전에는 어색하게 느껴졌을 인사를 지금은 자연스럽게 돌려드렸어요. 영광은 저에게 있습니다, 이 원장님. 제 삶이 끝났다고 생각했던 순간에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해주셨으니까요. 최종 검진은 철저했어요. 이 원장님께서는 제 맥박을 확인하시고 혀를 살펴보시며 반사신경을 테스트하시고 제가 방을 가로질러 걷는 모습을 지켜보셨어요. 에너지 흐름이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몸속에 막힌 곳들이 풀리면서 스스로 치유하는 법을 다시 기억해가고 있습니다. 라고 이 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저는 불안한 마음을 숨기며 돌아가서도 계속 좋아질까요? 라고 물었어요. 혹시 이 모든 게 일시적인 게 아닐까? 한국을 떠나면 고통이 다시 돌아오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컸거든요. 이 원장님께서는 정성스럽게 포장된 한약재들이 담긴 나무 상자를 건네주시며 지시대로 복용하시고 제가 가르쳐드린 운동을 꾸준히 하세요.
배운 원칙에 맞춰 식사하시면서 몸이 스스로 치유하는 법을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저는 그 상자를 마치 생명의 줄처럼 꼭 쥐었어요. 감사의 말을 어떻게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조심스레 말했어요. 이 원장님께서는 건강하게 사세요. 그게 곧 제게 충분한 감사입니다. 라고 간단히 말씀해 주셨어요. 그날 저녁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식당에서 송별 만찬을 주최했어요. 도시의 불빛이 물 위에 수많은 별처럼 반짝이고 있었어요. 이 원장님, 지연님, 그리고 치료를 도와주신 두 간호사분들을 초대했어요. 이분들은 제 삶을 영원히 바꿔놓으셨어요. 한국 음식이 이제는 저에게 위안이 되는 음식처럼 느껴졌고 우리는 함께 잔을 들며 축배를 올렸어요. 한국에 왔을 때 저는 완전히 망가진 사람이었어요. 영화와 뮤직비디오에서 본 것 외에는 여러분의 나라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죠. 의심과 솔직히 말해 불공정한 편견도 가지고 왔습니다. 라고 제 목소리는 예전의 약함 대신 강하고 맑게 울렸어요. 저는 한 분 한 분의 얼굴을 바라보며 여러분은 제 몸만을 치유한 게 아니에요. 전통과 혁신, 효율과 자비가 균형을 이루는 문화를 제게 열어주셨습니다. 의학적 치료를 찾으러 왔지만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 훨씬 더 소중한 것을 얻었습니다. 라고 진심을 담아 말했어요. 이 원장님께서는 겸손하게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때로는 몸을 치유하려면 먼저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라고 말씀하시더군요. 만찬 후 지연님께서는 마지막으로 강가를 산책하자고 제안하셨어요. 밤 공기는 시원하고 상쾌했으며 멀리서 들려오는 음악 소리와 사람들의 대화, 그리고 잔잔한 물소리가 어우러졌어요. 돌아가시면 한국에 대해 사람들에게 이야기해 주실 거예요? 라고 지연님께서 물으셨을 때 저는 발걸음을 멈추고 반짝이는 하늘을 바라보며 대답했어요. 드라마와 팝송 속의 한국이 아니라 지혜와 균형, 친절과 치유의 한국에 대해 모두에게 전할 것입니다. 마지막 아침은 폭우와 함께 찾아왔어요. 마치 하늘조차 제가 떠나는 것을 슬퍼하는 듯 했어요. 인천국제공항에서 저는 단순한 통역사를 넘어 친구가 된 지연님과 작별 인사를 나누었어요. 이것은 작별이 아닙니다. 다음번엔 환자가 아닌 친구로서 한국에 돌아오겠습니다. 라고 저는 약속했어요. 지연님께서는 눈물 속에서도 미소를 지으며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전용 제트기에서 돌아오는 길, 구름 아래로 사라져가는 한국을 바라보며 저는 한 달 만에 얼마나 많은 것이 바뀌었는지 생각했어요. 휠체어에 의존하며 고통과 회의로 가득 찼던 제가 이제는 제 두 발로 서 있을 수 있게 되었고 한약재와 의약품뿐만 아니라 한때 무시했던 문화에 대한 존경과 사랑을 함께 안고 돌아가고 있었어요. 카타르에 돌아온 후 가족들은 제 변화에 놀라워했어요. 형은 제가 도움 없이 궁궐로 걸어 들어가는 것을 믿을 수 없다고 했고 어머니는 제가 고통 없이 포옹할 때 눈물을 흘리셨어요. 한국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거니? 라고 아버지께서 회의 섞인 표정으로 물으셨을 때 저는 침술바늘, 뜸의 열, 한방차, 균형 잡힌 식사, 정원 산책, 다도 체험들을 떠올리며 한국은 제 몸에게 스스로 치유하는 법을 다시 일깨워 주셨습니다. 그리고 때때로 가장 오래된 지혜가 가장 새로운 희망을 준다는 사실을 알려주셨어요. 라고 단순하게 대답했어요. 그 후 몇 달 동안 저는 제 약속을 지켰어요. 희귀병을 앓는 이들이 한국 전통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재단을 설립했고 K-팝과 드라마를 넘어 한국 전통을 이해할 수 있는 문화교류를 후원했어요. 매일 한국어를 공부하며 다시 방문할 날을 계획했어요. 한국은 제 생명을 되찾아 주었어요. 라는 말을 종종 하곤 했어요. 단순히 질병을 치유해준 것뿐만 아니라 균형과 마음가짐, 전통과 혁신이 어우러진 더 나은 삶의 방식을 제게 보여주었거든요. 어느 밤 카타르의 정원에 앉아 한국 녹차를 마시며 별을 바라보고 시냇물 위로 떠내려가는 벚꽃을 기억할 때면 진정한 치유는 단지 의학적 치료에서 온 것이 아니라 한때 제가 오해했던 문화의 마음을 열었기 때문임을 깨달았어요. 한국은 이제 제 일부가 되었어요. 회복된 몸뿐만 아니라 변화된 제 정신 속에도 영원히 남아있을 거예요. 오늘의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사연 소개에 많은 힘이 됩니다.